내 점심값은 10,000원짜리 국밥이나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대충 때우면서도 우리 아이 50만 원짜리 영어 학원비를 결제할 때는 손을 미세하게 떨면서도 기꺼이 신용카드를 내미시죠. 나는 비록 이렇게 아등바등 돈에 쫓기며 살지만 내 사랑하는 자식만큼은 나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공부라도 잘해서 돈 걱정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참으로 눈물겹고 숭고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대한민국의 평범한 부모들은 다 그렇게 자신의 빛나는 젊음과 노후를 갈아 넣으며 아이를 키우고 가족을 부양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당신이 정말로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당신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 매일같이 해주는 그 따뜻하고 애정어린 인생의 조언들이 사실은 아이를 평생 자본주의의 노예로 올가매는 가장 끔찍하고 치명적인 거짓말이라는 사실을요. 세상의 부자가 시간이 갈수록 더 엄청난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이 뼈 빠지게 일해도 더 가난해지는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돈에 관련된 진짜 생존 지식을 학교가 아닌 가정에서 오직 부모를 통해서만 배우기 때문입니다. 슬프게도 학교는 돈을 버는 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학교는 자본가들을 위해 말 잘 듣고 성실하게 일하는 훌륭한 톱니바퀴를 길러내는 곳입니다. 오늘 당신이 식탁머리에서 무심코 던진 그 말들이 어떻게 당신 아이의 가난을 완벽하게 대물림하는지 그 잔혹하고도 불편한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부자 아빠입니까? 아니면 가난한 아빠입니까? 아이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첫 번째 거짓말.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라. 가난하고 평범한 환경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무려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부모로부터 세뇌당하듯 배우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그렇게 밤잠 줄여가며 코피 터지게 공부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명문대를 졸업하고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들어가거나 의사나 회계사 같은 전문직이 되면 과연 평생 돈 걱정 없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며 살까요? 정말 뼈아프고 슬프게도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사회에 나와 높은 연봉을 받게 되더라도 평생 동안 금전적인 압박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왜냐고요? 그 이유를 명확히 아셔야 합니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그에 져서 21세기 자본에서 증명한 자본주의의 절대 법칙이 있습니다. 바로 자본 수익률이 경제 성장률을 언제나 압도한다는 충격적인 공식입니다. 아무리 고액 연봉을 받는 훌륭한 직업을 가졌다고 해도 내 시간과 체력을 갉아먹으며 노동으로 벌어들이는 돈의 증식 속도는 자본이 자본을 낳으며 스스로 팽창하는 자본 수익의 속도를 절대 단 한 번도 이길 수 없습니다. 게다가 월급이 오르면 무엇이 함께 오릅니까? 무자비한 세금과 물가 상승이 당신의 통장을 무섭게 갉아먹습니다. 직장이라는 것은 본질적인 재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당장 이번 달 카드값을 막기 위한 단기적인 진통제이자 해결책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은 왜 일요일 밤마다 우울해하며 월요일 아침 억지로 몸을 일으켜 직장에 갈까요? 성취감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매달 어김없이 날아오는 엄청난 주택담보대출 이자와 아이들 학원비, 신용카드 청구서를 제때 내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두려움입니다. 돈이 이 지독한 두려움을 덜어줄 거라고 순진하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될 일은 자본주의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결국 아이는 당신이 그토록 원했던 좋은 직장이라는 화려한 감옥에 갇혀 일을 하고 돈을 벌고 빚을 갚고 또다시 일을 하는 끔찍한 쳇바퀴 속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가난한 아빠는 돈에 관해서는 늘 안전을 추구하고 위험을 피하라고 가르치지만 이것이 가장 큰 위험입니다. 아이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두 번째 거짓말. 빚은 무조건 나쁜 거다. 대출부터 무조건 갚아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빚은 절대 지면 안 된다고 배우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영혼까지 끌어모아 아파트를 살 때 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하루라도 빨리 갚기 위해 안달을 냅니다. 조금이라도 보너스나 목돈이 생기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은행으로 달려가서 중도 상환을 해버리죠. 이게 과연 성실하고 훌륭한 태도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자본주의의 시스템과 화폐의 비밀을 단 1%도 이해하지 못한 최악의 마인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돈을 무한대로 찍어내는 인플레이션 경제 체제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화폐의 가치는 찌꺼기가 되고 실물 자산의 가치는 끝없이 우상향합니다. 이런 시스템 안에서 부자들은 부채를 철저하게 두 가지로 나누어 관리합니다. 바로 나쁜 부채와 좋은 부채입니다. 일반인들이 생각 없이 긁어대는 신용카드 빚, 구매하여 시동을 거는 순간부터 가치가 수직 하락하는 고급 자동차, 최신형 핸드폰, 명품 가방 등은 여러분의 삶을 갉아먹는 최악의 소비성 나쁜 부채입니다. 하지만 좋은 부채는 완전히 다릅니다. 좋은 부채는 자산에 투자하기 위해 발생시키는 레버리지가 가능한 부채를 말합니다. 대출금을 활용하여 얻는 수익률이 은행에 내는 이자보다 훨씬 높을 수 있다면 그것은 나의 자산을 폭발적으로 불려주는 가장 강력하고 고마운 좋은 부채입니다. 저금리로 빌린 이 좋은 부채를 무식하게 빨리 갚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고 내 자산을 퀀텀 점프시켜줄 가장 강력한 무기를 내 손으로 꺾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부자들은 좋은 빚을 내서 자산을 사고 더 큰 부자가 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나쁜 빚을 내서 부자처럼 보이려다 파산합니다. 아이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세 번째 거짓말.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다. 제가 경제적 자유를 이야기하면 꼭 이렇게 대교를 다는 가난한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불행한 재벌들이 얼마나 많은데 가족끼리 오순도순 건강하게 사는 게 진짜 행복이지. 참으로 달콤한 자기 위로이자 비겁한 합리화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부자들은 단호하게 일침을 가합니다. 진정한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많이 돈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영국의 젊은 부자 롭 무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만난 수많은 부자들 중에서 돈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고 말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내 돈을 제발 다 가져가줘요. 돈 때문에 너무 불행해요 라고 울부짖는 부자를 본 적이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자본주의에서 돈은 단순한 지폐 조각이나 숫자가 아닙니다. 돈은 그 자체로 나의 시간을 더 벌어다주는 수단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평등하고 유한한 자원인 시간을 통제하는 힘, 그것이 바로 돈이 가진 진짜 권력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의 아이들이 커가는 소중한 순간들을 바로 곁에서 지켜보려면 내게 온전한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내 시간을 완벽하게 자유롭게 통제하려면 반드시 뒤를 받쳐주는 충분한 돈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가기 싫은 회사에 억지로 넥타이를 메고 출근하는 진짜 이유가 뭡니까? 충분한 돈이 없기 때문에 나의 가장 소중한 시간과 극심한 스트레스를 고작 몇백만 원의 월급과 강제로 교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고 변명하지만 부자들은 돈으로 시간의 자유를 사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립니다. 여러분이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게임판에서 잡아먹히지 않고 부자가 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알아야 할 단 하나의 치트키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패시브 인컴이라는 것입니다. 패시브 인컴이란 내가 잠을 자거나 여행을 하는 동안에도 나의 주머니에 끊임없이 돈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그들은 내가 직접 땀 흘려 일하지 않아도 스스로 소득을 창출해내는 진짜 자산, 즉 패시브 인컴을 만들어내는 자산을 악착같이 소유합니다. 은행 예적금이라는 달콤한 환상에서 벗어나십시오. 부자들은 물가 상승률을 방어하지 못하는 저축 대신 전 세계 최고 기업들의 집합체인 나스닥이나 S&P 500 같은 시장 전체를 추종하는 위대한 주식 자산을 모아갑니다. 현금 흐름이 꾸준하게 나오거나 가치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인프라와 일자리가 밀집된 상급지 부동산에 투자합니다. 단순히 나의 물리적인 시간과 월급을 맞받고 난 가난한 1차원적 노동에서 벗어나십시오. 자본주의의 거대한 시스템과 다른 사람의 시간, 그리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레버리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돈이 돈을 벌게 만드는 진짜 부자들의 방식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어떤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장애물과 위험에만 집착합니다. 주식하면 패가망신한다더라, 부동산 꼭지라 폭락한다더라. 이런 분들에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교통사고 나는 것이 두려워 교통수단을 포기하고 먼 길을 걸어만 다니실 건가요? 이들은 안전한 퇴로만 찾다가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는 가장 위험한 선택을 하고 맙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문제를 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돈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기꺼이 그 두려움을 직면하고 극복하는 파이터들입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회를 보고 뛰어듭니다.
가난한 아빠처럼 국가나 직장이 나의 노후를 돌봐줄 거라는 나약한 보상 심리를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얄팍하고 나약한 두려움을 제발 아이에게 전가하고 대물림하지 마십시오. 아이에게 해야 할 진짜 자본주의 금융교육은 명문대 가서 남의 회사에서 순종적으로 일하는 법이 아닙니다. 좋은 투자 대상을 집요하게 찾아내고 네가 자는 동안에도 돈이 너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자본의 작동 원리를 완벽하게 통달해라 라고 가르치십시오. 이 영상을 보고도 내일 아침 똑같이 지옥철에서 한숨 쉰다면 당신은 평생 가난한 아빠로 남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실천하고 즉시 행동에 옮기십시오. 오늘 저녁 퇴근 후 당장 아이와 마주 앉아 아이의 성적에는 전혀 도움도 안 되는 무의미한 암기식 학원을 과감하게 하나 끊으십시오. 그리고 그 돈으로 아이 명의의 증권 계좌를 개설해 S&P 500 ETF 한 주를 매수 버튼을 누르십시오. 이번 주말에는 아이 손을 잡고 에어컨 나오는 백화점 대신 교통 호재가 있고 일자리가 몰려드는 상급지 부동산 동네를 걸으며 입지와 가치를 분석하십시오. 행동하는 사람만이 위대한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크게 생각하고 작게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내일이 아니라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 당장 시작하십시오.